스위스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발표된 F-35 라이트닝 II 도입 결정이 흔들렸습니다. 계약은 진행 중이었고 일정은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 문서 하나가 조용히 수정됐습니다.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F-35의 성능이 문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선택이 바뀌게 된 과정과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라갑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스위스 국방부 전력 유지 검증팀의 책임자로 베른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베르너.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죠. 제 앞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F-35.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전투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은 단순했어요. 이 전력이 전시에도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검증하는 것. 비용도, 정치도, 동맹도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승인 체계와 운용 통제권, 그리고 공급망이 전쟁 상황에서도 작동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자리였죠. 기록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고 화면에는 F-35의 재원이 빼곡하게 나열되었어요. 최대 속도, 작전 반경, 스텔스 성능. 모든 수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투기가 현존 최고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동맹국과의 연계성도 뛰어납니다. 나토 회원국들과의 훈련 호환성,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검증해야 할 항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지만요.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제 앞에 체크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전시 승인 구조, 부품 공급망의 독립성, 정비 통제권, 작전 지휘 체계. 제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발표에서 이 항목들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승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공기를 느꼈어요.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답변은 우회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술 이전과 정비 체계는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정비가 아니라 작전 승인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시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동맹 체계 안에서의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협의는 승인이 아니었죠. 협의는 누군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기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F-35의 운용 매뉴얼, 유지 보수 계약서, 기술 지원 체계. 모든 문서가 정교했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시 훈련, 정비 주기, 부품 공급망. 모든 것이 상세했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 전투기의 출격을 최종 승인하는지에 대한 문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누락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적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성능, 비용, 동맹. 3가지 키워드가 모든 논의를 지배했죠. 누군가 유지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 즉시 성능 우위로 반박이 돌아왔어요. 누군가 공급망 불안정성을 언급하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모든 우려가 그렇게 덮였어요. 저는 제 질문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부품 공급이 제재 상황에서도 보장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동맹국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전시에도 유효합니까? 긴급 상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항의 내용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회의 진행자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입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밀, 검토, 충분함. 모두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묻는 질문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불편한 질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23번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중 17번은 F35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4번은 예산 조율론이었으며 나머지 2번은 일정 조정이었어요. 전력 유지 검증은 단 한 번도 주요 안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 시간은 회의 말미에 5분 정도 배정되었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확인 절차처럼 진행되었죠. 어느 날 저는 동료 한 명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군 출신으로 오랫동안 전투기 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시 승인 구조에 대한 자료를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는 있지만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024년 12월 최종 검증 보고서 작성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백 페이지의 자료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제가 찾는 답이 없었어요. 전시 통제권, 승인 체계, 공급망의 독립성. 모든 질문이 협의, 협약, 동맹 체계라는 단어로 덮여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나열했어요. 검증된 항목, 미검증 항목,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초안을 제출하자 이틀 만에 수정 요청이 돌아왔습니다. 미검증 항목의 표현을 완화해 주십시오.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미검증을 추가 논의 필요로 바꿨어요. 불확실을 검토 중으로 수정했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지만 그렇게 쓰니 보고서가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던 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언론사 카메라도 들어와 있었어요. 발표자가 F-35의 도입 결정을 공식 발표했고 회의실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손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베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가 불안정했어요. 방산물가는 치솟았고 공급망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시에 이 전투기가 정말 우리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인가? 공급망이 끊겼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승인 체계가 협의 구조라면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저는 그저 기록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검증이 저를 이 지점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사무실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F-35 도입 계약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저는 이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결정된 사안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는 자리였죠. 제가 작성해야 할 문서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도입 이후 전력 유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절차서였어요. 저는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 주기, 보고 양식, 확인 항목, 그리고 그 항목 중 하나로 이렇게 적었어요. 전시 가동 지속성 확인. 5글자였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을 가장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한 문장이었죠. 저는 이 문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증 항목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초안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문서는 3개 부서를 거쳐왔고 각 부서마다 수정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문단 순서 조정, 용어 통일, 양식 변경.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 가동 지속성 확인, 항목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삭제 표시였습니다. 저는 검토 의견란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분류. 기술 검증 범위 외. 저는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시 지속성은 전력 유지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정책 검토 사항입니다. 그럼 누가 검토합니까?
외교안보협의체에서 다룹니다. 저는 외교안보협의체의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 받은 답변은 간단했어요. 해당 안건은 현재 협의체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 검증에서도 아니고 정책 검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락이 아니라는 것을요.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저는 문장을 바꿔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평시 및 비상시 운용 체계 점검. 같은 내용이었지만 표현을 부드럽게 했어요. 이번에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코멘트가 달렸죠. 비상시 운용은 동맹 협력 체계 내에서 별도 관리됨. 별도 관리.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별도라는 건 제 영역 밖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제 영역이 전력 유지 검증이라면 비상시 운용이 제 영역 밖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순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공군 실무진과의 소규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정비 인력들과 운용 장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정책 회의보다 훨씬 솔직했죠. 한 정비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부품 재고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합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량이 있습니다. 전시에도 충분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시 공급 보장 조항이 있습니까? 운용 장교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대답했어요. 긴급 보급 절차가 있습니다만 승인 단계가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입니다. 미국 국방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흘에서 일주일. 전시에는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비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품 생산 라인이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대체 공급원은 없습니다. 그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걸 들었어요. 실무진은 제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일주일 후 같은 주제로 정책 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획관과 외교부 담당관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질문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전시 부품 공급에 사흘에서 일주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기획관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평시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훨씬 신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는 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동맹 관계는 그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뭔가 어긋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무진은 절차와 시간을 이야기했고 정책진은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는 두 개의 다른 언어였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신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졌을 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획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동맹 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검증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검증은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신뢰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질문이 틀렸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하지 말자는 공기만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종합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전시 가동 지속성 항목은 삭제했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맹 협력 체계 내 지속 운용 확인. 같은 의미였지만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었죠. 이번에는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꾼 게 아니라 질문을 숨긴 거라는 거요. 2025년 4월,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대한기종평가 보고서였어요. F-35 선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다른 후보들의 최종 평가서였죠.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대부분 유럽산 기종들이었어요. 라팔, 타이푼,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KF-21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한국 전투기였습니다. 평가 점수는 낮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항목에서는 다른 기종들과 비슷하거나 높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종 의견란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추가 검토 필요, 추가 검토. 다른 기종들은 모두 명확한 결론이 있었는데 이 기종만 보류 상태였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종은 왜 보류입니까? 아직 실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완료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검증된 운용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기종들의 평가서를 다시 봤어요. 그중 일부도 최신 블록 업그레이드 모델이어서 실전 데이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류 처리는 되지 않았죠.
이 기종만 유독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기술평가팀 소속 분석관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항공산업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KF-21에 대해 아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죠.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왜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검증된 플랫폼이 아니어서겠죠. 하지만 기술 수준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도 있고 동맹 관계도 있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입니다. 우리 같은 기술 인력이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또다시 영역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KF-21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품의 상당수가 유럽산이었어요. 엔진도 레이더도 일부 핵심 부품들이 나토 국가들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공급망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F-35처럼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2025년 5월 연례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주제 중 하나가 전시 전력 유지였죠. 한 독일 분석관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단일 공급원 의존은 치명적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제 노트에 적었어요. 단일 공급원 의존. F-35가 떠올랐습니다. 부품, 정비, 승인 체계.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그 독일 분석관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일 공급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대안을 확보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체할 순 없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독립적인 경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 성능 장비가 단일 공급원일 경우에는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최고 성능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택할 것인가. 둘 다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베른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선택의 문제. 그런데 스위스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어요. 성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지속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검증은 계속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6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23번의 회의, 17번의 보고서 수정,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질문. 그 질문들이 모두 같은 답을 받았어요.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정책적 판단입니다. 동맹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검증하려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질문이 허용되고 어떤 질문이 금지되는지, 어떤 우려가 정당하고 어떤 우려가 과도한지, 그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검증의 대상이 전투기가 아니라 질문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느낀 순간은 2025년 6월, 저는 상무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검증 절차 종료 일정 안내였죠. 본문은 더 간결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검증 단계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절차는 정책 판단 단계로 이관됩니다. 기술검증팀의 공식 활동은 7월 말로 종료 예정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충분히 진행되었다. 누가 판단한 충분함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 검증 체크리스트에는 여전히 미완료 항목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쓸까요? 그건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수없이 반복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검증팀 해체 전 최종 보고 회의가 공지되었습니다. 장소는 베른 국방부 지하 2층 회의실이었어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았죠.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차장, 외교부 안보국장,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8개월간 작성한 메모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의록, 질문 목록, 수정된 보고서 초안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제 질문은 회의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시 통제권, 공급망 독립성, 승인 체계.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패턴이 있었죠. 회피, 보류, 영역 외 분류. 저는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전시의 외국 승인 없이 우리 판단만으로 출격시킬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질문도 아니었죠. 그저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8개월 동안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뒤쪽이 아니라요. 그날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검증 단계를 마무리하고 정책 이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부서별로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공군 전력기획부였습니다. 도입 일정, 훈련 계획, 기지 인프라 구축,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산 담당 부서였습니다. 비용 집행 계획과 의회 승인 절차가 설명되었죠. 제 차례는 세 번째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표준 양식이었습니다. 검증 완료 항목, 진행 중 항목, 보류 항목.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비 체계 검증 완료. 훈련 프로그램 검증 진행 중. 전시 운용 체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토된 적이 없었죠. 저는 문장을 바꿨습니다. 전시 운용 체계 미검증.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물었어요. 미검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 메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회하지 않기로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전시의 외국 승인 없이 우리 판단만으로 출격시킬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군 참모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작전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외교부 안보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평시에는 우리에게 있고 전시에는 동맹협력 체계 안에서 조율됩니다. 조율이라는 건 승인을 의미합니까? 협의를 의미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베르너 씨, 그 질문은 동맹 관계 전체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동맹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력 유지 가능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동맹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검증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뤄야 합니다. 국방부 기획관이 개입했어요. 베르너 씨, 이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 영역입니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가 판단합니다. 정부가 이미 판단했습니까? 기획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는 제 노트를 봤습니다. 진행 중. 지난 8개월 동안 들은 말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검증은 언제 완료됩니까? 차관이 말했어요. 베르너 씨, 우리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신뢰의 문제이고 일부는 시간이 답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결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그 질문을 지금 하지 말자는 분위기만 분명했죠.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론 대응 전략이었어요. 도입 발표 시기, 홍보 방향, 예상 질문 대응. 저는 그 논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질문보다 언론 질문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요. 회의가 끝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이 지나가다 잠시 멈췄어요. 베르너 씨, 당신 질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적절한 때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7월부터 제 소속이 바뀐다는 내용이었죠. 전력 유지 검증팀이 아니라 정책 자문단으로요. 정책 자문단.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검증에서 자문으로, 질문에서 의견으로 제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라 희석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요. 2025년 7월 첫째 주, 저는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후임자는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그에게 제 파일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완료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운용 부분은 그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제 담당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담당입니까? 정책 라인에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같은 대답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8개월치 메모와 보고서를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맨 위에 그 메모를 올려놨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적힌 종이었죠. 이 전투기는 전시의 외국 승인 없이 우리 판단만으로 출격시킬 수 있는가?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떠나도 누군가는 언젠가 다시 이 질문을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였으니까요. 7월 중순, 저는 우연히 기술평가팀 분석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이 던진 질문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대답을 들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침묵도 일종의 답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당신 질문 이후로 내부적으로 몇 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 질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질문은 이제 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7월 말, 저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책 자문단. 제 새 사무실은 이전 것보다 작았어요. 창문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봐야 할 건 창밖 풍경이 아니라 문서 속 사실들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이후 정책 리스크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검증이 아니라 리스크 분석이라고 부르는군요. 하지만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전시 작전 통제권 현황 및 대한 시나리오 검토.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죠. 저는 계속할 겁니다. 형식이 바뀌어도 부서가 바뀌어도 제 질문은 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2025년 8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책 자문단의 업무는 검증팀과 달랐어요. 회의는 적었고 보고서는 많았습니다. 제 의견은 참고 사항으로 분류되었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문서를 읽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관련 보고서는 제 책상을 거쳐갔어요. 대부분 형식적인 것들이었죠. 일정 보고, 예산 집행 현황, 언론 모니터링. 저는 그것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9월 첫째 주, 저는 원래 정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진행 현황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일정 재검토 중.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달 보고서에는 계약 일정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단어가 바뀐 겁니다. 확정에서 재검토로. 저는 각 줄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추가 기술 검증 항목 반영 필요성 검토. 추가 기술 검증. 저는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이었죠. 전시 통제권, 공급망 독립성, 승인 체계. 그것들이 추가 항목으로 분류된 겁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관이 받았어요. 재검토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부 검토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검토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공군 참모부 복도에서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력기획 담당이었어요.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바쁘십니까? 예, 조금요. 검토할 게 많아졌습니다. 무슨 검토입니까?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운용 독립성 관련입니다. 갑자기 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위에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기한 질문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삭제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그 질문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누군가 물으면 답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9월 중순, 저는 기술평가 갱신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대한기종재평가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난 거 아니었나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공군 분석관, 기술평가팀, 그리고 외교부 담당관까지. 화면에는 전투기 비교표가 떠 있었어요. 표에는 여러 기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F-35, 라팔, 타이푼, 그리고 KF-21.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재평가는 기존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성능 우선 기준에서 전력 유지 가능성을 추가 반영합니다. 전력, 유지 가능성. 제 질문이었죠. 이제는 공식 기준이 된 겁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 기종별로 새로운 항목들이 평가되었어요. 전시 부품 공급 독립성, 정비 체계 자립도, 작전 통제권 구조. 모두 제가 8개월 전부터 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F-35의 평가를 보니 흥미로웠어요. 성능 점수는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새로운 항목들에서는 점수가 낮았어요. 공급망 독립성 낮음, 정비 자립도 제한적, 작전 통제권 협의 구조. 반면 KF-21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성능은 F-35보다 낮았어요. 이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항목들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품 공급 다변화 가능, 정비 기술 이전 포함, 작전 통제권 독립 운용 가능. 저는 그 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성능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게 된 거죠. 회의 말미에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최종 권고안은 무엇입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검토. 또다시 그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진짜 검토였죠. 10월, 저는 내부 순환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시 대비 전력 유지 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작성자는 공군 참모부였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외부 승인 없이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동맹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종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전제에 기반함.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말이 아니라 공식 문서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요. 11월 초, 저는 예전검증팀 후임자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베르너 씨,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분위기입니까? F-35 이야기를 할 때요. 예전에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신중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던진 질문들 때문입니다. 회의 때마다 누군가 그 질문을 다시 꺼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극적이지도 않았죠. 다만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평가 중간 보고였어요.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먼저 펼쳤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우선 선정 기종에 대한 재검토 및 대한 기종 심화평가 진행 중. 최종 결정은 차기 회계연도 내 완료 예정. 재검토, 심화평가.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구나. 유일한 선택지라는 전제도 없어졌구나. 문서 말미에는 대한 기종 목록이 있었어요. 3개였습니다. 라팔, 타이푼, KF-21. 저는 마지막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KF-21. 8개월 전만 해도 추가 검토 필요로 보류되었던 이름이었죠. 이제는 대한 기종이라는 공식 분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택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베른의 첫눈이었죠.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회의실에 앉아 F-35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보였던 때였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후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뭔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식 문서 속으로 들어갔죠. 회피되던 주제는 이제 검토 항목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꿨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록했을 뿐이었죠. 질문을 기록하고 침묵을 기록하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군사 전문지를 샀어요. 표지 기사가 유럽 중립국의 방산 선택, 독립성이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론은 빠르게 움직이는군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시에 누가 그 성능을 통제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던진 질문이었죠. 이제는 전문지에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차세대 전력 유지 체계 평가였습니다. 형식적인 문서였지만 저는 정성껏 썼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력의 우수성은 기술 사양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 전력이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우수성이다. 이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이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문장을 쓸 수 없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삭제되지 않을 겁니다. 연말, 저는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례 국방정책평가회였어요. 1년을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였죠. 한 고위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우리의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을 직접 인용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문장 속에 제 1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외교부 안보국 소속이었습니다. 베르너 씨, 당신 질문 기억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불편했어요. 지금도 불편하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질문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베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최고의 무기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무기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저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물어야 할 걸 물었고 기록해야 할 걸 기록했습니다. 저는 집 앞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개인 노트를 꺼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